해체, 나가 사라질 때 드러나는 것들, 완전한 자아 해체는 가능한가?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따라온 분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나를 완전히 없애는 게 가능한가요?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도 있나요?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나가 올라오는 자신을 보며 나는 아직 덜 깨어난 걸까? 나는 실패한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시인 1. 에고는 되살아난다. 먼저 말할게요. 에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소리가 진실처럼 들리지 않게 될 뿐이에요. 에고는 여전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각이 생긴 거죠. 시인 2. 육화된 존재로서의 한계. 우리는 지금 이름이 있고 몸이 있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즉, 이 세계 자체가 분리의 체험장입니다. 그 말은 곧 나라는 최소한의 기능적 자의식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시인 3. 완전한 무아는 이론일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진짜로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론상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완전한 무아의 상태에선 이 세계의 구조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시인 4. 진짜 자유는 사라짐이 아니라 비동의시. 그럼 깨달음이란 뭘까요?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일까요? 아니요. 진짜로 중요한 건 그 감각과 더 이상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 생각이 곧 나야, 이 감정이 곧 나야라고 믿었다면 이제는 생각이 올라오네. 흘러가게 놔두자. 이 감정도 지나가겠지. 관찰자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에고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생긴 거죠. 저도 한때 나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걸 목표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기능적 자아를 없애려는 또 하나의 에고의 야망이기도 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에고가 올라오면 또 등장했네 하고 그냥 보내요. 에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에고와 함께 있듯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의식 상태. 바로 그곳이 이 세계 안에서 실현 가능한 진짜 자유의 자리입니다. 내 것이라는 환상, 나 관념이 만들어낸 집착과 불안의 구조, 나라는 감각이 생긴 순간 세상은 곧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내 거고, 저건 내 거고, 이건 내가 이룬 거고, 저건 내가 지켜야 할 거고. 그렇게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시인 1. 소유의 탄생. 나가 생기자마자 그걸 둘러싼 내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내 이름, 내 외모, 내 연애, 내 계좌, 내 고통, 내 SNS, 내 성격, 내 깨어남. 이건 실상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줄 것들입니다. 시인 2. 쌓을수록 불안해지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쌓고 모으고 버리지 못합니다.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쓸모 있을지도 몰라 하며 쌓고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며 방안을 채우고 영양제, 레깅스, 운동기구, 앱, 택배박스, 알림창, 나를 유지해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점점 우리의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쇼핑 중독도, 재테크 열풍도, 비워지지 않는 쓰레기집도 모두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쥐고 있어야 살아남는다. 쌓아야 덜 불안하다. 가득해야 나도 꽉 찬 사람 같다. 그런데 이상하죠? 쌓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소유물에 매이고 좌지우지되고 심지어 불안해진다는 것. 왜냐면 그건 진짜 안정이 아니라 불안 위에 쌓은 가짜 안도감이기 때문이에요. 자아는 육화로 인해 분리되어 있기에 자꾸 불안정한 느낌을 갖는다. 실체가 없고 쉽게 대체되거나 육체가 손상되고
증명 없인 존재할 수 없고 비교 속에서만 위치를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자아는 확장을 원합니다. 더 커지고 싶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자아는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가? 더 많은 물건을 가짐으로써 나는 이것도 가진 사람이야.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나는 꽉 찬 사람이야. 더 많은 관심을 받음으로써 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더 많은 옵션을 확보함으로써 나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야. 즉, 자아는 나 아닌 것들을 끌어모아 자기 존재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진짜 확장이 아니라 왜소함의 가면놀이라는 점이에요. 진짜 자각은 확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없다는 자리에선 애초에 뭘 더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소한 자아는 끊임없이 확장해야만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소한 자아는 텅 빈 존재감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잇고 공간을 차지하고 수치를 쌓습니다. 그건 자아의 팽창이지 진짜 존재의 확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감정 기반의 자아 확장 전략. 우리의 에고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나를 좋아해야 해. 내가 준 만큼 돌려줘야 해. 내 의견에 찬성해야 해. 내 곁에 머물러야 해. 이건 표면적으로는 애정, 연대, 신뢰, 우정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너는 나의 일부야. 너를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돼. 내 반응이 곧 나의 가치야. 라는 관계의 소유화가 작동합니다. 인간관계를 내 것으로 여길 때 생기는 증상.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불안함. 왜? 내 사람이 나를 두고 더 높은 어딘가로 간 느낌. 상대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지나치게 반응. 왜? 그 반응이 나의 존재를 승인 거절하는 신호처럼 느껴짐.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 끊임없이 시험하거나 지침. 왜? 내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나가 흔들릴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나를 유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나를 덧칠하는 수단이 되기 쉬운 가장 정교한 소유물이다. 내 몸이라는 마지막 고리.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해. 내 젊음을 유지해야 해. 내 피부, 내 생기, 내 탄력. 몸은 자아가 붙잡을 수 있는 최전선입니다. 증명할 게 없을 때조차 몸이라도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이라 믿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돌보는 행위조차도 존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전쟁이 됩니다. 몸을 관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동기가 존재 불안이라면 우리는 관리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손 놓고 늙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럼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고요? 바로 그 소리가 무너지면 난 사라져 라는 믿음의 실체예요. 인식하며 살아가기. 우리 모두 그래요. 몸과 젊음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걸 인식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놓아보는 연습. 멈추지 않되 의식하는 삶.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증명하지 말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버려야 깨달은 거다. 라는 무리한 집착은 또 다른 방식의 에고입니다. 이 정도는 내려놔야 진짜야. 나는 아직 이걸 놓지 못했으니까 모자라. 이건 제로처럼 성찰 깊은 사람조차 빠지기 쉬운 영적 완벽주의의 함정이에요. 내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내 존재를 아껴주는 다정한 돌봄으로 증명하기 위해 가꾸면 고통이 되고 사랑으로 돌보면 기쁨이 된다. 깨달은 사람은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이다. 몸이 아름답지 않아도 존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자유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내 이야기다. 서사 애착이라는 감옥. 왜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절대 버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아픈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덜 외롭다고 믿었어요. 나는 늘 따돌림 받아왔어. 나는 남들보다 치열한 영적 성장 과정을 거쳤어. 나는 힘든 삶을 살았어.
나는 늘 질투받았어. 나는 늘 똥차만 만났어. 그 설명이 남들에게 이해를 줄 수 있고 스스로에게는 납득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나는 설명되는 나, 해명되는 나, 요약 가능한 나가 되었습니다. 서사애착.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구조에 중독된 상태를 말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 나는 그 일을 겪고 이렇게 됐어. 그 모든 말 뒤엔 이런 무의식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 그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내면 아이에게 자기소개서를 써준 것과 같아요.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해방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수년간 의지했던 것, 깊은 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실은 인정 욕구와 착취였는데 말이죠. 나는 항상 희생했어. 라는 서사는 내가 책임 회피하고 있었던 걸 가리는 담요였어요. 우리는 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요? 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 분노를 일으킬까요? 왜냐하면 그건 내 서사를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나 관념의 가장 깊은 뿌리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야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없어진다면?